안녕하세요. 오늘이 저희 아이의 생일입니다. 2001년 6월 5일에 제가 4.2kg의 저희 아들을 자연분만했습니다. 오늘 지금 아이가 일본에 있어서 아이에게 전화하고 문자를 남겼는데, 문자를 남기면서 생각해보니까 참 아무런 기대도 없이 키웠던 아이가 지금 너무나 참 잘 자라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아이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이는 ADHD이고 약물 치료 거부했고 그 외 다른 치료들 다 거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보통 1, 2년이면 지나가는데 저희 아이는 8년 정도 사춘기를 겪었던 것 같아요. 그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알만한 주변 사람들, 저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다 봤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알고 그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 노력에 따른 성취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 유학을 가게 되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들 참 대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아이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와 같은 ADHD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예요. 어쨌든 아이가 장애아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의 부모님들이 다 그렇듯이 아이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가 어느 정도 키우면서 보니까 아이가 혼자 해결되지 않고 발달이 되는 부분에서 조금씩 지연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냥 아직 아이가 어려서 저런 분이 조금 늦게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병원에 가서 ADHD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도 ADHD가 뭔지 몰랐고 아이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전반적인 과정을 다 돌아봤을 때 그게 저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ADHD의 어떤 행동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이구나를 지금은 알지만, 저도 너무 막연했고 너무 당황스러웠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간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많은 좌절과 우여곡절을 겪어서 저희 아이를 이 정도 홀로 설 수 있는 정도의 아이로 키워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로 제가 저희 아이가 ADHD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 그때 이미 학교에서 되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저희 아이가 산만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못할 정도로 돌아다닌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사춘기가 좀 같이 오면서 그런 행동 특성들이 발현되기 시작했는데,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충동성이나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게 심해졌고, 그래서 아이가 생각할 때에 정의롭지 못하다, 저건 옳지 못하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맞서는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아이들하고 문제가 있을 때 누굴 때리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그 순간적인 분노를 못 참아서 의자나 책상 같은 걸 집어 던져서 선생님이 전화하셔가지고 학교로 애를 데리러 간 적도 있었고, 현장 학습을 가면 아이하고 트러블이 있는 선생님이랑 마찰이 생겼을 때 현장 학습 그 코스 전체를 이동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1시간씩 2시간씩 그 이동 자체를 지연시키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었어요. 이런 거는 정말 특출나게 문제가 돼서 당장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어지고 이런 거였는데, 그런 거 말고도 소소하게 물건을 잃어버린다거나 충동성을 잘 제어하지 못해서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못하면은 그 순간적인 분노가 폭발한다거나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었죠.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도 유독 제가 엄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혼자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저한테 더 그 화살이 많이 날아왔었죠. 아이가 아무래도 상호작용이나 사회성 부분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엄마 회사로 전화하면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이가 뭔가 원하는 게 있거나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전화를 안 끊는다거나 회사로 전화를 계속 해가지고 엄마 바꿔달라고 하고, 그런 일들도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았었어요. 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런 아이를 제가 키우면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아이가 ADHD라고 진단을 받아서 약물 치료를
시작했는데 약물 치료하면서부터는 조금 나아지긴 했었어요. 약물 치료를 길게 못했기 때문에 좀 그 긴 효과를 보지는 못했지만 너무 무방비 상태로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아이가 ADHD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되게 막연하게 저도 정말 그냥 TV에 나오는 애들처럼 학교 선생님이 수업할 때 막 수업 시간 돌아다니고 그냥 그런 애들이 ADHD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 애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런 행동은 하진 않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그냥 이렇게 약물 치료 좀 받고 이러면 애가 괜찮아지겠지. 그리고 그 당시 의사 선생님이 이게 치료를 해서 좋아지기도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증상들이 좀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성장과 더불어서 그런 증상들이 없어지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되게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뭔지를 몰랐어서 그냥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얘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전혀 몰랐었어요.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아이가 ADHD라는 거를 몰랐을 때랑 똑같이 아이한테 대했고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나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한 그 정서적인 부분이나 사회성에 대한 부분이나 상호작용하거나 충동성 조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보통의 아이들처럼 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이가 계속 그런 행동 특성들을 계속 보이고 너무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그 안 된다는 게 지능 발달이 지연돼서 뭐 학습이 안 된다거나 말을 못 알아듣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어려웠는데 뭔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서적인 발달이 정말 중요한 게 아이들이 아무리 미숙해도 정서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면서 해야 되는 것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라든지 옳고 그름에 대한 것들이든지 폭력적인 부분이나 자기 소유나 감정을 표현하는 거나 의사 표현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터득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건데 아이가 굉장히 안 됐어요. 충동성이나 감정 조절이나 막 이런 게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되게 폭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저하고 길바닥에서 소리 지르고 진짜 많이 싸웠어요. 그 순간적인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진짜 많이 싸웠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쟤는 왜 저래?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보일 정도로 아이 키우는 한 8년 정도는 맨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진짜 장소를 안 가리고 그냥 아무 때나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저도 약간 발악이었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저도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냥 발악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에 대한 기대를 내려놨어요. 진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됐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얘가 훨씬 더 기능적으로 어려운 아이일 수 있다. 제가 생각하는 어른으로 성장해서 자기의 몫을 다하는 한 사람의 어른이 돼서 살아가는 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자기 몸을 청결하게 하고 외모 관리나 이런 걸 할 수 있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랑 어울려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쨌든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고 그리고 아무리 똑똑해도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저는 그런 거보다는 이 아이가 이 사회 안에서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어울려가며 살아갈 수 있으면 제 아이는 성공했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리 봐도 아이가 그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저희 아이가 중2 겨울에 학교 폭력 당해서 얼굴 CT를 찍으면서 뇌까지 CT를 찍었었는데 그때 발견한 게 전두엽에 뇌가 좀 없는 거였거든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생각한 건데 그 보통 ADHD 애들이 전두엽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 저희 아이가 전두엽 한쪽 오른쪽 뇌 전두엽이 살짝 없어요. 좀 비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이의 어떤 그런 ADHD로서 그런 행동들이 발현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신체적인 발달이나 언어 발달 같은 건 다 정상 발달했기 때문에 전혀 눈치를 못 챘었죠. 아이가 조금씩 미숙한 일은 있어도 아이들은 다 그런 거니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더 이상 아이에 대한 기대를 다 버리게 되고 내 아이가 어떻게 보면 평생을 자기가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서 자기 혼자 먹고 사는 일을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못 벌어도 괜찮은데 엄청 잘 나가고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그 안에 구성원으로서 같이 살아가는 존재는 못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하는 분야가 장애인들과 계속 접하는 분야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제가 느꼈던 감정이 어떤 거였냐면 내 아이는 장애는 아닌데 그런데 또 비장애는 아닌 거예요. 장애로 인정받아서 사회 안에서 어떤 혜택을 받거나 서비스를 받거나 배려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없는 아이인데 그런데 그냥 보통의 비장애 아이들처럼 정상 발달해서 제대로 어른이 돼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 혼자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느낌이 어떤 거냐면 내 아이는 장애도 아니고 비장애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디쯤인데 참 아무도 도움받을 수 없고 세상에서 이해받을 수 없는 아이구나, 이런 되게 암울한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이 아이가 어른이 돼서 20살이 돼서 대학에 안 가도 괜찮고 직장을 다니거나 이런 걸 못해도 괜찮고 뭐 자기관리를 못하고 어떻게 돼도 어쩔 수 없다. 왜 저희 아이가 좀 뚱뚱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 아이가 평생 동안 내가 살아있는 한 나한테 의지하면서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엄마랑 같이 살면서 그냥 방구석에서 게임이나 하고 애니메이션이나 보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어요.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하니까 엄청 제가 쉽게 이걸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고 되게 절망스러웠어요. 내가 이 아이를 키워서 한 독립된 인간으로서 성장시킬 수 없다는 거.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겠구나라는 거를 내가 내 스스로 그냥 평생 이 아이를 내가 책임지면서 살아야 되는 거, 내가 죽을 때까지는 이 아이는 내가 그냥 책임지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그 마음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었거든요. 장애인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시거든요. 내가 얘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문이 있을 정도로 어머님들이 그러시는데 저도 마음은 그랬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남들은 모르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이였던 거예요. 저는 정말 그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저희 아이는 성장이 늦다는 거를 제가 그냥 인정을 했고 얘가 성장을 아예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 아둥바둥 아이한테 왜 이거 못하냐고 닥달하고 잔소리 하는 것보다 그냥 아이를 좀 허용해 주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마음을 편하게 먹고 아이한테도 굉장히 좀 편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뭐가 하고 싶다 그러면 우선은 아이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 저는 그 비용이 다 어떻게 보면 낭비되는 비용인 줄 알면서도 아이가 원하면 우선 해보자 이거예요. 안 된다고 무조건 선을 긋는 것보다 아이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아니까 네가 하겠니? 이러면서 아이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 그냥 해봐. 그럼 어디 한번 해봐. 근데 이렇게 안 되면 엄마는 그땐 이건 못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랑 계속해서 약속하고 약속한 부분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했죠. 우선은 제가 저희 아이가 ADHD면서 정말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진짜 되게 절망적이었는데 다 받아들이고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둥바둥 닥달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그냥 그때는 인생의 그 목표가 조금 달라졌었어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저희 아이에 대한 인생 목표는 이 아이가 나 없어도 혼자 돈 벌고 최저시급 받아도 괜찮고 편의점 알바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 아이가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자기 삶을 유지할 수만 있으면 독립된 한 인간으로서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만 하면 내가 이 아이를 키운 것은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이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허용적으로 키우고 남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고 막 왜 저렇게 애가 저렇게까지 하는데 내버려 두냐고 그렇게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했었었는데 저는 그냥 일관성 있게 했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아이에게도 진짜로 모르셔서 그러는데 진짜 미친 듯이 싸우고 나서 그 순간의 감정을 어떻게 못하거든요. 폭발하는 그 감정을 제어를 못해요. 그러면 정말 그 순간 전쟁처럼 폭탄처럼 막 터져요. 같이 막 시한폭탄처럼 막 터지고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터지고 나면 조금 지나서 한두 시간 지나고 조금 진정됐을 때 다시 불러서 얘기 많이 했어요. 네가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행동이 지금 옳은 행동은 아니지 않냐.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런 약속 했었는데 또 행동 반복하고 있는 것 같지 않냐. 네가 볼 때 엄마는 지금 어떨 것 같냐. 엄마는 어떤 마음일 것 같냐. 그러면 너는 어떤 노력을 했으면 좋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아마 ADHD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정상 발달했고 아무 문제 없는 애들이 갑자기 중간에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가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겠고 난리를 피우면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순간적으로 막 폭발하고 난리가 나면서 정신이 없고 매일매일이 전쟁이면서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얘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갈피도 못 잡고 목표도 못 잡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텐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에 대한 그 높은 기대치를 가장 최하위로 끌어내리셔야 돼요. 기대가 없으면 아이한테 다그치지도 않게 되거든요. 기대를 하기 때문에 자꾸 아이가 더 잘하기를 바라고 아이가 더 그만큼 눈에 보이는 성과를 가져오기를 바래요. 근데 뭐 다른 아이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희 아이를 키울 때는 저는 그런 걸 다 버렸어요. 아이가 학교 성적을 뭐 20점 맞고 3점 맞고 그래도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그 와중에도 영어과외 수학과외를 했거든요. 영어과외 수학과외를 없는 돈에 제가 1년은 해줬는데 솔직히 성적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하고 싶어 해서 과외를 시켜주긴 했었는데 그걸 과외를 하고도 성적이 안 올라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너 이제 과외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싫다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도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고 그래서 자기가 이만큼 결과 안 나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들 정말 이게 보면 누가 보면 돈 낭비하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그게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안 되는데 안 되는 것도 스스로가 나는 이런 게 안 되는 거구나를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우리가 자꾸만 너 이래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할 수 있는데 엄마나 아빠는 내 마음을 잘 이해 못 해주고 자꾸 못한다고만 해 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 중에서 우선은 아이들 얘기 다 들어주시고 아이가 하고 싶다는 대로 한번 해주셔야 돼요. 해주시고 아이들이 부모랑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뭐 못한다거나 뭐 성취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서로 얘기하시고 결론을 내릴 때도 결정을 할 때도 아이랑 같이 아이가 납득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피곤하고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찮게 보이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저는 그런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아이가 나한테 되게 존중받고 싶어 하는구나. 자기가 이런 마음이라는 거를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신경 쓰고 있고 나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 먼저 나한테 와서 물어봐주고 이렇게 엄마가 나를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고 싶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났더니 아이가 어느 정도 아주 조금씩 성장을 하긴 했어요. 첫 번째는 저는 기대를 다 버리는 과정을 했었고, 그 두 번째는 아이가 분명히 볼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어도 공부 안 했던 애고 자기 혼자 끝까지 약속하고 마무리가 안 되는 애였어요. 자기가 엄마한테 엄마는 악기 배우고 싶어 이래서 갔다고 해봐요. 해도 결국에는 거기서 뭘 성취해오고 끝까지 마무리가 안 되는 애였었어요.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막 다 안 된다 이렇게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싶대요. 처음에는 웃기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엄마가 돈이 어딨냐, 엄마 혼자서 너를 키우는데 돈이 어딨냐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애가 그냥 한국에서 대학을 갈래도 어차피 일본 가는 거나 별 차이 안 나겠나, 똑같지 않을까, 그래도 뭐 지가 하고 싶다는데 그냥 해보기나 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한테 그래 그럼 일본 가자 그냥 그랬어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봐 그랬어요. 근데 정말 그게 아이가 너무 원하니까 자기가 알아서 그걸 막 찾아오더라고요, 정보나 이런 거를. 그래서 진짜 본의 아니게 아이를 일본 미대 입시를 시켜서 재수해서 저희 아이가 지금 일본에 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아이가 혼자 잘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이를 키울 때 특히 우리 ADHD 아이들을 키울 때 진짜 부모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아이가 그게 안 될 거라는 거, 아이가 그거를 성취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지레진작으로 먼저 기를 죽여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 그거 못하잖아, 네가 언제 그런 적 있어? 네가 언제 한번 제대로 한 적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애들을 다 못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그래 한번 그럼 꿈이라도 꿔보자 이렇게 하면서 한계를 두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시도할 수 있게끔 한번 허용해 줘 보세요. 그 한계를 긋지 않게 했던 부분이 저희 아이가 진짜 어른이 되는 그 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전 진짜로 저희 아이가 일본 갈 줄 몰랐어요. 저희 아이가 제가 그 미술학원 보내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엄마가 미술학원은 어떻게 한번 해볼 텐데 엄마 혼자 벌어서 2월급으로 너 미술학원 보내는 것만 해도
해도 그때 뭐 120, 140 이렇게 할 텐데 학원비가 그것만 하는 것만 해도 엄마는 너무 벅차다. 일본어 학원도 보통은 그 정도 했었거든요. 한 달에 뭐 160, 뭐 140, 180 막 이렇게 강남에서 애들이 학원에 다니니까. 근데 엄마가 일본어 학원은 내가 못 보내주는데 그건 독학으로 하고 일본 미대 입시를 하기 위해서는 EJU나 JLPT 점수를 맞춰야 되는 게 있어요. 일본어 점수를 EJU나 JLPT 그 점수를 합격한 그 점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려도 학교에 서류 자체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본어는 네가 혼자 해야 된다. 네가 알아서 독학해라 해서 자기가 문제집 사다가 풀고 자기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더니 고3 때 점수를 맞추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 그런 아이가 그 점수를 맞추는 거예요. 아무것도 혼자 못하는 아이가.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는 어땠냐면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우니까 아침에 제가 일찍 나오고 아이가 좀 늦게 학교로 가니까 옷이랑 다 밖에 꺼내놓고 옷 이거 하고 양말 이거 하고 신고 가 이렇게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한겨울인데 애가 맨발에 슬리퍼 신고 학교로 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 되는 애였는데 그런 게 그냥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그랬어요. 근데 그런 애가 자기가 독학을 해가지고 그 점수를 맞춰놓은 거예요. 저는 사실 그게 안 될 줄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점수를 맞춰놨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해야지. 그래서 고3 때 입시를 했고 입시를 하는데 저희 아이가 생각보다 참 그림을 많이 잘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 좀 한번 놀랬고 그런데 참 운이 안 닿았던 건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재수를 해서 되게 힘들게 코로나 시국에 한 명 뽑을 때 합격을 한 거죠. 저는 진짜 저희 아이가 합격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합격해도 일본 갈 수 있을지 몰랐어요. 일본 가도 저희가 혼자 저렇게 잘 지낼 수 있을지 몰랐어요. 너무 신기해요. 지금 이 모든 일이 진짜 너무너무 신기해요. 저는 정말 저희 아이를 어떻게 보면 포기했었거든요. 그냥 우리 애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면 살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키웠던 아이가 저렇게 너무너무 잘 있는 거예요. 일본어도 되게 유창하게 잘해서 거기 가서 일본 생활하는 거에 전혀 문제 없고 학교 수업 다 잘 듣고 일본에 가서 집 계약도 지가 하고 다 혼자서 할 수 있을 만큼 22살의 ADHD 청년이 저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아이들을 키우는 게 정말 너무너무 힘드실 거예요. 끝나지 않는 싸움인 것만 같고 정말 빨리 벗어나고 싶고 좀 때려치고 싶고 내가 저 쌍놈의 새끼를 무슨 부경화를 누리겠다고 이러고 키우고 있나 막 이런 마음들이 하루에 12번씩 들으실 텐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 제가 저희 아이가 저렇게 잘 자랄 수 있게 했었던 근본적인 양육 방법에는 그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아이에 대한 기대치를 모두 다 버렸고 두 번째로는 아이가 그거를 성취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한계를 긋지 않았고 그냥 아이가 하고 싶어 할 때는 우선 할 수 있게 해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랑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거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아이를 존중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 의사 표현이 굉장히 강하고 저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생활 습관이 익혀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항상 원하는 게 엄마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들어줘. 엄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를 저한테 되게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대화라는 게 서로 같이 앉아서 얼굴 쳐다보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대화는 아니거든요. 그 대화라는 건 서로가 얘기를 주고받는데 서로 하는 얘기들이 도돌이표처럼 돌고 도는 게 아니고 주고받고 탁구처럼 핑퐁 핑퐁 이러면서 주고받아지는 게 대화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대화의 방법을 많이 찾았던 것 같고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가 우선은 아이를 허용하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고 그 아이가 지금 현재 의사소통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 의사소통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할 때는 그러니까 감정적인 분노가 처리되지 않는다거나 뭐 순간적으로 충동성이나 막 그런 것들이 막 조절이 안 되고 욱하고 올라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순간에 그거를 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다음에 좀 차분해진 상태에서 얘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부모는 끊임없이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를 갈고 닦아야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자기 뜻대로 키우겠다고 자식을 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갈고 닳아줘야지 아이가 자기의 모습대로 자기가 가지고 난 모습 그대로 건강하게 망가지지 않고 잘
성장해서 진짜 어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간혹 부모님들이 다 너를 위해서야, 엄마가 너 잘 되라고 해주는 얘기야, 이렇게 하면 다 잘 돼 하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들이 타고난 모습대로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분재처럼 이렇게 옥죄고 저렇게 옥죄고 이렇게 비틀고 저렇게 비틀어서 철사로 고정시켜 놔서 부모가 보기에 좋은 모양대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게 진짜로 아이들을 위한 건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그게 내가 볼 때 좋은 모습이어도 아이가 원해서 아이가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게 아닌 이상 그거는 정말 좋은 양육도 아니고 좋은 부모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도 병들고 망가져요. 저희 아이가 ADHD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왕따 계속 당했고, 중2 때 학교 폭력도 당했고, 소아우울증도 있고, 불면증도 있고, 그렇게 힘든 아이였어요. 그렇게 힘든 아이인데, 그런데 저희 아이가 어쨌든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저희 아이가 어릴 때부터 뭐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고 이런 애가 아니었고, 문제가 있는 애였어요. 힘들었던 애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아이를 허용하는 태도로 아이를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리고 아이가 가진 모습 그대로 아이가 성장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했던 게, 아이가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은 건강하지 않은 상태, 어떻게 보면 자기의 결함이나 자기의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어른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부모가 부모인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 자녀를 인정하면 아이들은 자기를 인정하는 어른으로 정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생각보다 되게 어렵고, 아무리 말로 그 말이 좋은 말이고 그 말이 다 맞는 말이라고 들어도 결국에는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고 있고, 아이들 키우는 과정마다 숨이 턱턱 막히면서 진짜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죽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이 온다는 것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혼자서 견뎠고 저희 아이는 약물 치료도 거부했었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아이를 믿으면서 이 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될 거야. 이렇게 어른이 되면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른이 되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참으시고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 그러시면서 견디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가 그래야 되는 건 다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아이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잘났든 못났든 얘가 머리가 좋든 머리가 안 좋든 성격이 어떻든 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아이고, 이 아이가 충분히 가치 있게 자기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아이들이 적어도 사람답게 한 사람으로서, 독립된 어른으로서 자기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볼 수 있게끔 발판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부모인 거잖아요. 우리의 역할이 그런 거라는 거를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너무 힘드시고 때때로 너무 포기하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노력하시고 조금 더 길게 보시면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큰 어른이 된 내 아이를 조만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견디시는 게 참 힘드실 거예요. 제가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저의 얘기가 정말 꼭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아이들 키울 때 너무 힘드시면요 저한테 와서 신세 한탄도 좀 하셔도 되고 푸념도 하셔도 돼요. 제가 말씀 들어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우리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모두 참 고생 많으시고, 부모로서 나 자신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참 많은 걱정들이 있으실 거예요. 참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잘 견디시기를 바라고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